이건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은 막 어그로를 끌어요. 시작 가격으로. 스팅어 1,5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결국 가격은 적정 가격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고 1,500이 1,500이 아니에요. 이렇게 2,000 됩니다. 그런 걸로 어그로 끄는 거에 당하지 마세요. 그렇게 싸면 제가 돈 빌려서 사요. 제가 돈 빌려서. 네,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가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거는 경매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생각보다 현실과 이 상상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화이자 2차를 맞고 좀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저 좋은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가보다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유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돌 때가 이제 낙찰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서로 경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란불 들어오면 2명이 경쟁하고 빨간불 들어오면 3명 이상이 경쟁하고 혼자 누르고 있는 거죠. 서로 막 경쟁을 해서 정확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차를 판매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분도 여기다가 차량을 이렇게 출품하실 수가 있으니까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비싸요. 금액이 절대 싸지 않아요. 야, 이건 차는 정말 좋은데 너무 비싸서 못 건드리겠네요. 이거 소매가보다 비싼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제가 볼 때 시세보다 비싸거든요. 2030... 가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올라가는 차들이 있어요. 야, 이건 시세 이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중고차 정말 10년, 20년 되신 고수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이 와서 이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좋은 차를 싸게 가져간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이게 시작가잖아요. 여기서 일정 이상이 올라가야 낙찰이 가능하잖아요. 이거에 가져와서 낙찰 수수료 내고 탁송비 내고 성능 받고 외판 수리하고 그럼 뭐 말이 안 되죠. 불가능에 가까운 매입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작은 싸 보이는데 이거 마지막 가면 소매가에 거의 근접하거나 그거보다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상품화 작업을 추가로 했다.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어떻게 누르냐고요, 제가. 2050번 K5 좋은데 어차피 좋으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지금 3명 이상이 누르고 있잖아요.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갈 거예요. 시작 가격이 싸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남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딜러들이 보고 있죠? 대행 신청하신 개인분도 같이 보고 있을 거죠? 그리고 이거 수출 보내는 수출업자도 보고 있죠? 수출업자 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바이어들도 같이 봐요. 이제 외국인이 직접 봅니다. 직접 사러 온 사람들이 정말 강력해요. 시세보다 오히려 좀 비싸도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같이 차를 잘 안 나가는 시기에 차를 잘못 가져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관료들이 계속 들어가요. 주차비도 들어가죠? 이자 계속 발생하고요. 차값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한 달 내로 판매를 못하면 결국 마이너스. 차 고장난 거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 또 판매한 다음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크레임 전화 오면 고쳐줘야 되고 그럼 결국 남아도 남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중고차 딜러 하면은 뭐 차 하나 팔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씩 막 벌고 돈 너무 쉽게 벌어가지고 엄청 쉽게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은 정말 엄청난 경쟁. 이 경매가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한 4시간 정도 하는데 그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내가 원하는 차 좋은 가격에 잘 매입해서 상품화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접 여기에 뛰어들어서 좋은 차를 고르신다고 생각을 해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상품화 비용이나 이런 게 일반 분들이 하시면은 외관 수리만 해도 딜러 가격에 거의 2배, 3배 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동이라서 안 누릅니다. 수동인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이거 수출이에요, 수출. 일단 모닝은 눌러야죠. 모닝은 눌러야 됩니다. 못하겠어. 와, 누가 또 하네. 저걸 어떻게 이겨요? 사고차 모닝을 600 넘게 사가는데 누가 사가는 거야? 2075번 소나타 이건 저도 지금 누르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높아져서 뭐 누를 수가 없어요. 지금 600까지 거의 갈 것 같은데 판매 가격을 제가 600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눌러요 이걸. 586만원에 사서 낙찰 수수료 내고 탁송비 내고 성능비 내고 외관 수리하고 차 문제 있는 거 수리하면 저는 판매를 600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사죠. 못 사요. 거의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을 투자해서 한 대? 진짜 잘 사면 한 대? 그리고 샀다고 돈을 다 버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나는 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가 사는 건 쉬워요.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비싸게 사면 되니까. 사는 건 정말 일도 아닌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손절해야 되니까 엄청난 경력자도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가 계속 누적되면 망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생각해서 1억 들고 들어와서 1억 까먹고 2억 들고 들어와서 2억 까먹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비싸게 가져왔다고 해서 또 100% 좋은 차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어차피 정말 경매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직접 가서 실차를 전부 다 검수를 하고 하시니까 괜찮은데 내가 가서 30분 동안 검수해서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2,000이로 치솟았다.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2시간 동안 차 검수했는데 또 팔리고 이렇게 해서 낙찰 받으면 차도 탁송으로 받아요. 그러면 보세요. 차를 한 번도 안 보고 차를 살 수 있죠? 그럼 그 차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차주분을 만나서 뭐 좋다고 해서 차를 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거 눌러야 되는데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걸 700 넘게 어떻게 사요? 700도 아니에요. 이제 800이에요. 800. 이거 870에 가져가면 원전이 900이 넘잖아요. 그럼 뭐 얼마에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냐고요. 1000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누가 아반떼 MD 1000만 원에 사요. 그러니까 저런 거 잘못 가져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내가 진짜 판매할 손님이 있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면 저 정도 금액은 진짜 과한 거예요. 이건 정말 괜찮은 차인 것 같은데. 솔직히 EQ900 같은 거는 경매장에서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회사에서 사용했던 차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법인회사에서 뽑은 차랑 렌트카에서 사람을 빌려주는 차량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법인 리스 차니까 어떻게 보면 법인 대표님들이 타시던 차량일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도 새 차 가격 대비하면 많이 싼 거거든요. 저는 대형차를 사시는 분들은 경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직접 이용하실 수 없으니까 경매 대행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 치열하다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 정도 되는 차는 자기 돈이 있는 사람만 매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자를 내면서 이걸 감당하려면 한 달 이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여유돈이 많고 내가 좀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차량 한 10대 가지고 하나당 뭐 100만 원씩만 남아도 한 달 1000만 원이니까. 근데 그러려면 일단 4억이 있어야 돼. 4억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작전이에요, 저거는. 이거 누르고 싶은데 한 200만 원대 판매하고 싶은데 괜찮은 차 있으면 좀 넘겨드리고 싶은데 200만 원대를 넘는 가격에 사고 싶은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잘 받아야 뭐 300만 원대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가격에 사버리면 투자할 거 다 투자하면은 원전이 300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판매를 400에 해야 되는데 누가 이 10년 넘은 아반떼를 400 넘게 주고 살까요? 못 건드립니다, 이런 건. 뭐 25만 킬로는 안 건드리고요. 이런 거는 이제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 수출의 영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탈 차가 아니라 해외로 가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EQ900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4억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보통 누가 이기냐? 10억 있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면 10억 있는 사람은 내가 좀 5만 원 들라마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눌러요. 저는 못 건드리죠. 저는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요런 거 좋잖아요. 눌러보는 거죠. 올라가면 못 눌러요.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상에서는 짧게 편집되겠지만 이미 제가 40분 이상 지금 이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미리 이렇게 매물을 싹 보고 공부를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좀 자신 있는 차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매입해야겠다 하고 좀 지켜보는 건데 제가 골라놨던 거는 다 예산 초과될 때까지 너무 올라가서 못 건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800 넘는 게? 못 사요. 저런 거 어떻게 사요? 낙찰 받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근데 그렇다고 제가 비싸게 사서 손해볼 순 없잖아요. 요즘 LF 소나타가 많이 비싸서 요게 가성비가 좋아요. 아반떼 AD랑 LF가 지금 많이 비싸고요. 오히려 뉴라이즈랑 더 뉴 아반떼 AD가 가격이 괜찮아요. 근데 시세가 좋은 거는 계속 바뀌니까 누구 말만 무조건 믿지 말고 그때그때 바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저한테. 인터넷 보니까 아슬란이 그렇게 좋다던데 아슬란 살게요. 그래서 말렸죠. 아슬란 지금 시세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그랜저 HG 사세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그날 아슬란 사시려고 했더라고요. 그것도 오래된 거였어요. 2013년식 아슬란을 비싸게 1,500인가 주고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가격이면 2015년식 이상 그랜저 HG 진짜 좋은 거 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떠있는 말들 너무 믿지 마시고 그 최신화된 정보를 믿으셔야 돼요. 제 말도 언젠가는 틀린 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거지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 분들은 중고차를 사면 완벽한 상태이기를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에서 넘어온 차들은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데 보면 흠집도 있고 이게 안 고쳐진 상태에서 그냥 딜러들한테 넘어오는 건데 딜러들이 이제 알아서 고칠 만큼 고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았을 때 크레임이 각자 딜러한테 넘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매장에서 일반 분들한테 다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한 절반은 환불 들어올 거고 뭐 한 그 중에 남은 절반은 크레임 걸려서 싸움 날 거고 그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완벽한 차들만 만족하면서 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확장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사실 판단이 돼요. 아, 이거는 사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 야, 나 600만 원에 판매할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이거를 못해요. 저 600에 팔아야 되는데 무슨 매입을 600 이상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팔아요? 보세요. 이거 가져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635에 가져와서 낙찰 수수료 내고 탁송비유 내고 성능 받고 외관 수리하고 차 수리하고 그 다음 판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 문제 생기면 또 해드려야 되고 막 서비스 나가고 막 이러면 뭐 700만 원에 팔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안 팔고 말죠. 괜히 팔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오히려 하나 더 생기는 건데 중고차 딜러의 참 딜레마죠. 많이 판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안 남으면 안 파는 게 낫습니다. 그 어떤 제품의 품질은 무조건 그 제품의 가격에 비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비싸질수록 무조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무조건 비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품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도 가격에 비례해서 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판매해서 10만 원밖에 안 남으면은 그 10만 원어치 서비스밖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고 너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나중에 고장나면 다 고쳐줘야 돼. 근데 가격을 싸게 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를 안 하는 게 이득이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적정선을 맞추지 못하면은 거래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수료도 마찬가지인데 수수료 3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단 말이에요. 30만 원을 받고 차량을 판매했는데 30만 원 이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럼 안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차량이 판매할 때 무조건 마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30만 원 수수료 받고 좋은 마음에 도와드렸다가 이분이 만약에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생겨서 저랑 싸움이 난다. 그러면 그냥 30만 원 안 받고 안 팔죠. 괜히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적정 수준의 마진과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가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포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진짜 난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서비스도 필요 없고 가격만 싸면 돼 하면 뭐든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차 품질도 좋아야 되는데 가격은 낮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절대 맞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뭐야 너 1060에 뭐 사가지고 나한테 1160에 팔았어? 야 이 사기꾼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노력, 그 시간의 투자 그래서 그 한 대만 딱 보고 야 얘 100만 원 남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한 1000만 원대 차량을 할 때는 100만 원 정도의 이득이 있지 않으면 안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가격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친구를 뭐 공짜로 도와줬다. 시간도 날리고 그냥 에너지도 날리고 친구도 잃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뭐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공짜로 다 도와드렸다. 그러면 칭찬만 받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엄청난 악플 세례를 받을 거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저건 사기꾼 쓰레기다 하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할 거예요. 왜냐면 공짜로 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도와드릴 수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고객님 마음이 과연 진짜 공짜로 도와줬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해야지?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일단 머릿속에 에이 공짜 말도 안 돼. 남았겠지. 거짓말 내가 속아준다. 네가 공짜라고 하지만 넌 사실 200만 원 정도 남았을 거야. 나한테 고쳐주지 않으면 넌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진이 없으면 절대 판매를 해서도 안 되고 뭐 아는 사람이라서 도와주고 아는 사람이니까 믿고 유튜버니까 뭐 믿고 무조건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정확히 차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남아야 나한테도 서비스가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경매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고요. 저는 차를 못 살 수도 있겠네요.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테니까 시작 가격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은 왜 그런 게 있어요. 그 어그로를 끌어요. 시작 가격으로. 뭐 스팅어 1,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말도 안 되죠. 1,500만 원이면 다 남는 건데 누가 안 사겠어요. 현실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딜러들이에요. 일반 딜러도 아니에요. 보통 매매상 대표들이 많아서 경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 이거 시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결국 가격은 적정 가격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고, 실제로 매입해서 팔아도 실제적인 이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하예요. 1,500이 아니에요. 이렇게 2,000 됩니다. 그런 걸로 어그로 끄는 거에 당하지 마세요. 그렇게 싸면 제가 돈 빌려서 사요. 제가 돈 빌려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이제 경매 대행 맡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달 동안 막 자꾸 낙찰 안 되니까 그냥 얼마를 쓰든 상관없다, 나 무조건 낙찰 받아달라 하면은 중고차 시장에서 진짜 대우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서비스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완벽한 상품화 돼 있는 차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상품화 내가 해야 되는 이상한 차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초전문가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매입을 해요. 초전문가들이 다 상품화를 해요. 그걸 편안하게 집 앞에 있는 매매단지 가서 보시면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도 가보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딜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 중간을 건너뛰면 뭔가 이제 비용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득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정말 이득을 보고 싶으시면 경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가는 하지 마시고 이거를 가만히 보세요. 계속 보세요. 한 3달 동안 보세요. 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보세요. 이게 지금 괜찮은 아반떼 AD를 1,000만 원 주고 살 수 없는 이유예요. 지금 이게 렌트 이력도 있는데도 뭐 이미 딜러들이 가져가는 가격 자체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대에 괜찮은 아반떼 AD 구해주세요 그러면 못 구해드립니다. 제가 200을 손해보고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는 아반떼 AD는 그렇게 가성비 좋은 차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랜저 HG를 300만원대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격은 계속 오르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싼 맛에 사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 600만원, 한 500만원까지는 그래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매입 가격이 뭐 500만원을 넘었었죠. 우리가 못 눌러요. 이거 수동 이 프레스티지 가격이면 신차 가격이랑 차이가 안 나요. 이거 정도는 이제 눌러볼만 한 정도의 가격. 이렇게 막 올라가면 못 눌러요. 엑센트 디젤은 잘못 사면은 DCT 미션이라서 고장이 잘 나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도 빡빡한 가격을 받아오면 미션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남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남아요. 일단 평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경매가 싼 게 당연한데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나 오늘 무조건 2차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랑 나 오늘 무조건 2차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붙어요. 그러면 이제 시세보다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차를 난 누를 건데 좀 경쟁이 없는 것만 살게.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 어우 네가 사 네가 사.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못 사요. 경매장에서 차를 사서 뭐 남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대표들은 좀 남아요. 지금 이런 거 누르고 있는 분들은 보통 대표님들이 많은데 대표님들은 차가 한 대 팔릴 때마다 매도비라는 거를 받기 때문에 차에서 빵원이 남더라도 매도비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표와 그 대표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과 항상 그 갭차가 매도비 30만 원어치만큼 나는 거예요. 대표는 30만 원을 더 누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단계가 나뉘어요. 완전히 이제 초보 딜러들도 있고, 초보 딜러는 처음에 뭐 차를 가져오는 루트나 이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로 많이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누를 수 있는 한계 금액은 여기 있고요. 그 상사의 대표님이 누를 수 있는 한계 금액은 여기까지. 근데 웃긴 건 대표면서 현금 보유량까지 월등하게 많으면 여기까지 누를 수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다 져요. 지금 결국 이런 거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대표면서 현금 보유량이 너무 많아서 이자에 대한 아무 걱정 없이 차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판매 루트를 잘 확보를 해놔서 기존에 매입했던 차들을 계속 판매를 해서 주차 공간이 아주 싹 넉넉하다. 그러면 그냥 계속 누르는 거죠. 그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한 명일까? 최소 100명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00명이고 그 100명들마저도 경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큰 손 중에서 큰 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누르시는 가격들을 보면은 야, 이걸 저 가격을 할 수 있다니, 4천만 원을 투자해서 30만 원을 벌려고 하다니, 이런 생각 있잖아요. 뭐 운이 좋으면은 그게 많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마진이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 추구하고자 하는 수익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지금 현재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것과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 경매라는 시스템 안에 직접 들어와 보시는 것과 체감할 수 있는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작가가 낮아도 어차피 제 가격을 찾아가고요. 싼 차들은 싼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경쟁하는 것 중에 수출 나가는 차들은 아예 내수랑 경쟁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쓸만한 차는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이것도 전문적으로 신착금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분들은 뭐 30만원 남아도 누르니까. 근데 이자 내고 뭐하고 막 2달 동안 못 팔고 이러면 이거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게 누적되면 망하는 거예요. 모르시겠지만 중고차 상사도 망합니다. 이 차가 재고 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 빚이 쌓여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차를 담보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없을 수도 있어요. 딜러가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내가 빚져서 차 샀지만 그냥 내 돈으로 다 메꿀게요. 그래서 내 돈으로 다 메꿔주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안 해요. 막 3달, 4달, 5달 동안 묶이면은 그 주차장까지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돈에 조금 손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때문에 이만큼 손해보고 주차자리 때문에 이만큼 손해보고 시세는 시세대로 떨어져 있고 가만히 세워놓으면서 고장나니까 조금씩 수리해야 되고 막 계속 늘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것 같고 야 딜러들 진짜 편하게 돈 번다 하는데 글쎄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직접 다 가서 실차 다 눈으로 검수해야 되고 누를 때도 정말 엄청난 전략을 다 짜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뽑아져 있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계속 써요. 이 차는 얼마까지 눌러야지, 이 차 시세 얼마니까 얼마까지 눌러야지 계속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래도 시세는 다 있죠. 어떤 차면 얼마에 팔리고 어떤 차는 얼마까지 누른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이 기준이 있는데 사실 경매장에서의 그 기준치는 제 기준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싸게 사야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고 그래야 조금 더 빨리 판매를 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경매장에서 매입한 차는 수익을 줄여야 빨리 팔린단 말이에요. 수익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하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경매 대행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경매 대행은 내가 설사 차를 이상한 걸 잘못 샀다고 하더라도 난 손해 안 보니까. 경매 대행도 정말 진짜 진심으로 내 차 보듯이 봐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고객님한테 당장 팔아도 진짜 1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차를 넘겨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100만원 벌 수 있는 차면 본인이 사요. 이 차 내가 잘 샀다. 경쟁 없이 진짜 신기하게 너무 잘 샀다 싶으면 그거 여러분들한테 안 넘겨주고 본인이 팔아요. 왜 100만원 벌 수 있는데 뭐하러 30만원 받고 넘겨줘요. 그러니까 결국 차를 잘 살려면 뭐 다양한 루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뭐 경매장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 근데 법원 경매 쪽은 웬만하면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거기는 진짜 차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가격이 정말 싼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나 중고차 딜러들이 있거든요.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구보다 시세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막 경쟁 붙어서 사고 있는 사람이 딜러가 아니라 나처럼 잘 모르는 일반인이 경매에 대행해주는 사람 끼고 같이 가가지고 막 누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매가까지 올라가요. 적당히 치고 적당히 빠져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못 눌러요. 왜냐면 저는 이게 워낙 안 남기 때문에 사실 그 이자 내면서 쓰면서 못해요. 그래서 제 돈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500만원 한 6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차는 지금 많이 못 사겠어요. 저도 막 현금 보유랑 1억 넘고 이러면은 막 눌렀을 텐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경매 끝났어요. 저 하나도 못 사고 1시에 시작했고요. 2시간 동안 화장실 한번 급하게 헐레벌떡 갔다 오면서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한 대도 못 샀습니다.